네, 안녕하십니까, 홍두식입니다. 자, 대형주 분석 시간입니다. 자, 이 지수가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장중에 3000포인트를 넘으려다가 2999에 끝나고, 다음날도 또 2997에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가가 오늘 3004로 3000포인트를 넘겨서 시작을 했는데 그냥 쭉 내려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과연 오늘 이게 내린 게 뭐 계속 나쁘기만 한 걸까? 예, 그 보면 이 지금 3000포인트 위로 안착을 못하니까 또 이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내렸는데, 결국은요, 보면 기술적 분석 중에 갭이라는 거를 말씀드려요. 갭이 뭐냐? 부동산의 갭 투자냐? 뭐 그런 갭도 말이 되는데, 이렇게 캔들과 캔들 사이가 이렇게 붕 떠 있어요.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떠 있는 거를 결국은 다 메꿉니다. 얘처럼. 예. 이렇게 싹 내려와서 메꿔. 아니면 떨어질 때 이렇게 갭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를요, 결국은 며칠 있다가 또 다 이렇게 메꿉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갭을 메꾸는 작업이 항상 주식에서는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갭을 메꾸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들떨어졌어요. 예, 지금 보면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이 이제 잘 이렇게 해서 올라간 다음에 1000포인트 위로 올라간 다음에 위에서 내려도 이제 조금 내렸는데,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내려주면서 결국 갭을 다 채우고, 그리고 나서 3000포인트 위로 지금 계속 갈래다가 말고 한 거에 대해서 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은 좀 하락을 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 코스피 대형주들은 일희 일비 하는 그런 장입니다. 예. 한 이틀 오르니까 오르는가 보다 그러다가 또 내리고, 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오늘은 음봉인데, 자, 삼성전자 보면요, 요렇게 요날 갭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요걸 메꾸지 말고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역시 갭은 어떻게 하든지 채우긴 채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딱 그 폭만큼, 요 갭을 떴던 요 폭만큼 싹 내려오면서 메꾼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다시 반등이 한번 나오기를 기대해 봐야 되는데, 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고 딱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이 4일 연속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부터였어요. 이때 양봉 만들어서 69,900원으로 어쨌든 6자를 앞에 딱 만들어 놨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을 다음날 바로 7만원 위로 올리밀 때 외국인과 기관이 싹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도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 주면서 다시 한번 72,200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일단 여기 단기적으로는 요 바닥권을 탈피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2,200원을 자꾸 이제 시도를 합니다. 돌파하기 위한. 그러다가 외국인이 근데 그날도 들어오고 어제도 들어오고 오늘 내리는데도 보면은 기관이 냅다 팔아서 그렇지, 특히 이제 금융투자에서 좀 팔았어요. 예, 금융투자 쪽에서 팔았는데, 자, 이것을 이제 외국인이 또 사고 개인도 샀어요. 그 바람에 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특히 이제 7만원대, 다시 한번 7만원과 72,200원 사이에서 요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렇게 딱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때만 해도 잘 안 들어왔어요. 그죠? 올리면은 외국인이 패대기 치고, 올리면 패대기 치고, 올리면 패대기, 3일 동안이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전날도 그랬고. 근데 떨어질만 하면 외국인이 받쳐요. 그러다가 이제 7만원 위로 안착을 하는 자기네가 만든 캔들이 있어요. 자, 봐봐요. 요 캔들도 외국인이 만든 캔들이고요. 요 캔들도, 요것도 외국인이 만든 캔들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네가 만든 캔들의 고점, 자기네가 만든 캔들의 어떤 저점, 요 날도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긴 했는데, 자, 이렇게 중요한 자리들, 딱 정고점을 만드는 자리, 그 다음에 또 저점을 딱 찍는 자리, 요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외국인이 만들었다. 그러면 자기네가 높이하고 박스권의 상단 하단을 만들어 놓고
예,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물론 이제 더 들어와야 돼요. 지금 그간의 외국인의 수급을 봤을 때 좀 많이 들어올 때는 한 300만 주에서 500만 주 정도가 들어오고요. 예, 보통 꾸준히 들어올 때 보면은 150만 주에서 200만 주대 요 정도가 들어오는 것이 이 보통의 수급의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38만 주, 97만 주, 100만 주, 150만 주 어때요?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확 들어왔다 줄어드는 것보다도 자 간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점점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지지할 자리 지지하고선 자기네가 매수를 하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관은 원래 기관은 단타 쳐요. 예, 원래 기관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관은 외국인 눈치 싹 보고 있다가 단타나 치는 애들이지 끌고 가거나 주도할 수 있는 캐파가 못 됩니다. 삼성전자나 SK나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렇게 시가총액이 5등 안에 드는 애들 있죠. 5손가락 안에 드는 애들. 이거는 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10등 정도 하면은 기관이 좀 관여를 할 수 있을까? 일단 우리가 그냥 뭘 해도 그냥 너 반에서 5등 안에 들어?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5손가락 안에 들어야지. 4등 안에 들면 1등급이잖아. 왜냐면 내일이 수능이에요. 보니까. 예,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자 이렇게 큰 초대형 종목 중에 진짜 1, 2, 3 초대형 1, 2, 3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기관은 외국인 눈치 싹 보다가 같이 싹 들어와가지고 단타로 해먹고 나가는 애들이지 이 큰 그림을 그리고선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SK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애들은 외국인 그런 거예요. 근데 다른 종목에서 외국인 별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예. 기관하고 외국인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기관이 또 주도하는 종목은 기관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초대형 중에도 진짜 큰 거, 예. 그런 거는 전부 이제 외국인이 좌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삼성전자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일이다. 오늘 비록 조금 내리긴 했었어도 외국인이 계속해서 지금 4일 연속으로 들어와 주면서 자, 이제 요 박스권에서 물량을 모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팔더라도 쬐끔만 팔던지 안 팔고 계속 모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60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박스권을 이제 돌파해서 60일선 73,000원 돌파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에요. 정고점이 중심선도 막 질질질거리고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자 돌파한 다음에 중심선 부근들도 돌파하기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자 삼성전자 12월 달에 연말 랠리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물량을 모아놓고 있어야 또 랠리를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것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는요 이제는 조금 쉬었다 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이평선 121선 중심선까지 이제 다 올랐어요. 바닥권에서 저항이란 저항 21선 61선 중심선 121선까지 일단 저항이란 저항은 다 먹으면서 잘 올라왔어요. 수고했어요 한마디로 진짜. 근데 아직 뭐 사실 그렇지만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워낙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 체감상으로는 그닥 많이 반등하지 않은 것 같긴 하겠지만 바닥 대비해서는 25% 가까이 올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쉬었다가 가더라도 주가가 막 다시 이렇게 쭉 떨어지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고점 요 박스권 만들어 놓은 요 자리요 107,000원 정도권을 자 전고점 요 부근에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지를 받으면서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121선 자 여기를 이제 돌파해 주면서 그 다음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에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전 고점이니까 61선을 맞고 떨어졌던 바로 그 자리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61선을 돌파 못하면서 떨어졌죠. 근데 그 아주 그냥 폭락의 이 지난 8월달 폭락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꼭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123,000원이다. 그래서 일단 123,000원이 또 최고의
이 저항권이 될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 바로 가면은 좋겠지만은 여기를 돌파 123,000원을 가기 위해서 힘을 좀 모았다가 딱 올라오면서 돌파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들어왔나요? 역시 들어와 줬습니다. 지난번에 박스권 돌파할 때 150만 주가 들어와 주면서 대량 매수세가 들어와 줬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평균 4, 50만 주씩 들어오고 있죠. 예, SK 하이닉스는 40만, 50만 그 정도가 계속 들어와 주고 있다. 어제도 41만, 오늘은 42만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는데, 자, 기관이 오늘은 좀 냅다 팔았어요. 예, 기관이 한 48만 주를 팔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났다. 하지만 추세는 지장이 없다. 자, 그래서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쉬어간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돌파했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버텨준다면 여기 123,000원, 자, 이 부분을 향해서 다시 한번 트라이 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시가총액 큰 초대형 종목들이 오늘 또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 현대차는 또 안 그랬어요. 예, 현대차는 어찌됐든 20만 5천 원, 이 자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외국인이, 이것도 이제 이때 외국인이 끌어올렸죠. 외국인이 끌어올리고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박스권의 하단 자리죠. 이 부분을 깨면 안 되는데 종가상으로만 지지하면은 봐줄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오전에 휙 밀렸다가 오후에 올라오면서, 자, 그래도 20만 7천 원에 마감을 해주면서 그래도 박스권을 이 지수 조정기에도 유지하고 있다. 즉 외국인의 수급이 그나마 계속해서 떨어질만 하면은 받쳐놓고, 떨어질만 하면 받쳐놓고 그래요. 또 그리고 또 그렇다고 또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라가면 또 팔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죠? 이날은 또 외국인이 떨어지니까 올려놓고, 또 떨어지니까 또 오늘 또 올려놓고, 이렇게 외국인이 현대차를 그래도 박스권 지지를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현대차도 일단 지금은 빨리 요 21만원 21선 위로 여기 빨리 올라서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지수가 좀 찌질한 가운데서도 20만 5천원 박스권 하단은 이탈하지 않고선 버티고 있는 것이 그나마 외국인들의 힘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직은 떨어뜨리지 않고 다시 한번 또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요 안에서 좀 힘을 모은 다음에, 자, 중심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 중심선하고 121선 이제 다 22만원에 있는데 이걸 돌파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왜냐면 이 직전 고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 직전 고점을 항상 넘느냐 안 넘느냐가 최고의 추세 전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의미 있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원리. 다른 종목도 다 계속 똑같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든 급등 주건, 대형 주건, 이런 꼭지를 만들었을 때의 꼭지를 반드시 돌파를 해줘야 이게 전환되면서 이제 더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근처까지만 와놓고서 가다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이 꼭지에 대한 이 가격대에 대한 부담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지금 가다가 좀 주춤하면 또 밑에 떨어지면 사놓고, 떨어지면 사놓고 힘을 쫙 모은 다음에 쫙 22만원 돌파. 자, 이런 모습이 한번 현대차에서 나와주기를, 자, 지금 외국인이 그나마 버텨주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아입니다. 자, 기아는 전일에 이제 좀 외국인이 많이 팔았다는 게 많이 그동안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하지만 매물대가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죠. 가격권으로 치면은 대략 86,000원대에서 82,000원대.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박스권의 이 하단 부분을 만들었던 그런 자리예요. 물론 지수가 깨지면 이제 깨졌다가 또 반등 나오고 아예 그냥 확 깨지는 정도 있긴 있지만, 이럴 때는 이제 지수가 무식하게 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투매가 잠깐 나왔다가 또 곧바로 복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투매가 나왔을 때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기아의 특징이죠.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역시 외국인이 잘 들어오는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반등이 좋다 이겁니다. 왜냐? 외국인들이 잔뜩 사놓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져 봐요. 그러면은 자기네 계좌도 마이너스인데 그거를 가만두겠어요? 빨리빨리 올리지. 자, 그래서 평상시 외국인이 사랑하는 종목 그러면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지수가 또 한장하게 밀어가지고선 또 한번 까닥 하고 떨어지면은 아, 반등은 누가 더 잘 나오겠다? 외국인이 많이 샀던 종목이 잘 나온다. 요걸 꼭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기아가 떨어지면 반등이 급반등이 잘 나오는 종목이 바로 기아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도 지금 이 봐요. 이게 60일선이 어제 왔는데 60일선 못 넘길래 그러면 또 조정이 좀 나오려나 나왔다가 가려나 보다 이제 그랬어요. 역시 60일선을 이게 바로 이렇게 넘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예, 자, 좀 크게 보면 그렇죠. 13만 원이 쭉 박스권의 상단을 계속 만들었던 자리예요. 그죠? 자, 이렇게 13만 원만 오면 떨어지고 계속 그러다가 또 왔어요. 이번에 온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요게 요 자리는. 그죠? 왜 커요? 60일선이 와 있으니까. 예. 이제 60일선도 이 13만 원보다도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부터는 또. 예. 그래서 60일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 대형주들은 60일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저항을 하고 있고 이 실적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실적 따라 움직이는 초대형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60일선을 돌파하느냐 안 돌파하느냐가 무지하게 중요한데 자 여기서 지금 60일선을 못 넘습니다. 그리고선 같이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자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박스권을 더 만들어야겠구나. 자 그렇다고 얘가 지금 확 떨어지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는데 지금 요 박스권을 계속해서 좀 더 유지를 시켜주면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때 이제 60일선이 이제 13만 원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받고 다시 박스권 저점 이탈을 안 하고 여기서 이제 딱 돌려가지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이번에는 60일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냐? 60일선이 이제는 다 보는 것처럼 13만 원, 왜 13만 원이에요? 직전 고점들 박스권 상단이 13만 원이어서 박스권 상단 돌파하기도 힘들 뿐더러 60일선이라는 것이 강력한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60일선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었는데 이것을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면서 돌파하게 되면은 60일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 박스권 만들어 놓고 또 60일선 돌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올라갔을 때요. 열심히 올라갔을 때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제 요 60일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다가 13만 원 찍고 음봉으로 내렸을 때 보면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참 좀 약했어요. 그죠? 좀 평상시보다는 뭐 들어갔다고 할 만큼의 수치가 아니에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죠? 그러더니 이제 오늘은 좀 팔았어요. 오늘은 또 외국인 기관이 좀 팔아서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 60일선 돌파할 때는 한번 왕창 들어야 됩니다. 한 100만 주씩. 왜냐면 100만 주씩 들어왔을 때가 이런 날, 요런 날. 딱 어떤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 때, 돌파할 때 이때 100만 주씩 들어와요. 기관이 70만 주, 80만 주, 외국인은 한 100만 주.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날이 있으면은 이게 13만 원을 딱 뚫는 날이면은 예, 제대로예요. 그러면은 그 위에 또 이제 위에서 놀다가 또 가겠죠. 쭉쭉쭉 이렇게는 못 가요. 예,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그나마 땡긴 게 이 정도야.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한 번 올라. 또 한참 있다가 또 한 번 올라. 이런 식으로. 예전에 쭉쭉쭉쭉 가던 카카오는 생각하지도 말아요. 지금은 그렇게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코스피 시장에 이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지를 않아가지고 서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주들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대형주에 관련된 종목들, 메타버스 그다음에 그 NFT 이런 관련주들이 요즘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럼 메타버스나 NFT 같은 종목들이 최고는 누구예요? 카카오하고 네이버예요. 그죠? 네이버에 뭐 제페토 이런 게 있잖아요. 제페토가 또 네이버 거니까. 근데
카카오나 네이버는 실질적으로 이 메타버스나 NFT 관련해 가지고선 관련 주긴 하지만 진짜 그 중에서도 최고 제일 큰 회사긴 하지만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 얘네들은 그냥 말 그대로 테마니까. 그래서 요 관련주가 다른 종목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고, 정작 제페토를 가지고 있는 이 네이버나 이런 애들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왜? 세력이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막 쭉쭉쭉쭉쭉 가는 그런 때가 아니라 가고 조정받고 가고 조정받고 가고 조정받고 이렇게라도 가면 천만다행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는 다시 이제 40만 원 찍었어요. 또 하여튼 이제 이평선이 이제 밀집될 때 다 밀집돼 있어요. 더 이상 밀집 다 완전 밀집, 그죠? 모든 이평선이 다 밀집. 이렇게 이평선 밀집되는 한 하루에 밀집되는 경우도 참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40만 원을 깨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40만 원. 그 다음에 요 42만 원을 돌파해 줘야지 좋다 그랬는데 42만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 번 지금 트라이를 하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다가도 지수가 밀리니까 또 일단 4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내일은 40만 원 위로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서는 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지난번에도 40만 원을 콕 찍었더니 한번 반등이 뿅 하고 나왔듯이 다시 한번 내일은 양봉이 나오면서 40만 원을 깨지 않고 반등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일단 4일 연속으로 들어와 주고는 있는데 물량이 좀 작아요. 기관에서 냅다 팔아요. 기관에서 파는 물량이 오늘 이 네이버는 워낙 많아요. 외국인의 수급이 좀 10만 주 넘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기관에서 10만 주 넘게 팔아버리니까 빨리 못 가요. 하지만 40만 원은 오늘 안 깨고 일단은 지지를 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평선이 다 모여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평선이 하단으로 다시 갑니다. 이래 버리면 또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40만 원을 다시 지켜서 요렇게 요 박스권 안으로 빨리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평선이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박스권 이렇게 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이쁘게 이제 완전 정별로 싹 돌아서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가게 되면은 네이버야말로 아주 이쁜 모양새를 만들면서 올라갈 텐데, 자, 지금 이제 좀 아깝죠. 지금 지수가 지금 이렇게 안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차트를 지금 쫙 만들어 놓고 아주 이쁜 차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외국인도 쬐끔쬐끔 들어오고 있는데 좀 많이 들어와야 돼. 10만 주 넘게 팍팍 좀 들어와 주면서 또 올려주면 코스피 지수 상승에도 또 네이버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또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42만 원 여기를 빨리 좀 돌파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성 SDI입니다. 자, 역시 오늘같이 또 조정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뭐 지금 하루도 안 빠놓고 들어와 주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 SDI가 드디어 21선, 60일선의 골든 크로스가 지난번에 나왔고요. 자, 그리고 나서 5일선, 10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조금씩 반등을 주고 있다. 자, 그러면서 전고점을 향해서 자,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은 뭐 특별한 거래량이나 이런 게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좀 이게 그나마 삼성 SDI가 70만 원이 넘는 이 좀 무겁고 비싸고 한 주가 70만 원이 넘으니까요. 비싸죠. 자, 그런데 가치가 비싸다는 게 아니고 그냥 금액 자체가 세다고. 근데 이렇게 센 종목들은요, 가격대가 이 단가가 높은 종목들은요, 장단점이 있는 게 개인이 많이 못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다면 70만 원대를 몇 주나 사겠어요? 10주만 사도 760만 원. 11주, 12주, 12주, 뭐 13주 이 정도도 살까 말까네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할 매수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막 여기 이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애들은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분할로 조금씩 짜게 가지고선 살 수가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몰빵이 아니라면. 그런데 삼성 SDI는 한 주가 7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려도 한 주, 두 주 이렇게 사면은 좀 뭐라 그럴까, 산 것 같지도 않고 좀 감질만 난다 그럴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많이 컨트롤 안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SDI 같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좋아해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기관도 팔아, 개인도 팔아, 다 팔아. 외국인만 사. 와, 외국인한테.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지금같이 조정장에서도 꾸준히 올라갑니다. 오늘 음봉이긴 하지만 상승 음봉이에요. 물론 또 이제 이렇게 올랐으니 또 조정이 좀 나왔다가 또 올랐다가 그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수급 상태가 좋기 때문에 꾸준히 지금 일단 11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다. 자,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가다가 이제 긴 캔들이 나와야 돼. 지난번에는 이제 한 번씩 돌파할 때 쭉 치고 또 빠졌다가 또 쭉 치고 이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한 움직임 자체가 좀 작죠. 캔들 봉의 길이가 좀 작아요. 자, 요게 조금 힘을 쓰는 데 있어서는 봉의 길이가 긴 편이 낫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물론 이게 쭉 떨어지긴 하는데 오를 때도 쭉 오르고 떨어질 때도 쭉 떨어지고 이러는 편이 이렇게 있다가 팍 가는 게 더 잘 가요. 근데 짜잘짜잘하게 있으면은 움직임 폭 자체가 워낙 작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수익적인 면에서 팍 하고 수익적인 나는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추세가 지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팍 꺾이기 전에 꾸준히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인 82만원대로 다시 한번 또 트라이 해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KB금융입니다. 자, 금융주들 자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지금 노력을 하다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중심선 지지하면서 또 반등을 주고 있는데 21선 돌파를 갖다가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어렵다. 자, 21선까지 어제 딱 왔었는데 자, 오늘은 또 일부 조금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요. 물론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세가 쭉 들어와 준이기 때문에 KB금융은 또 반등도 지금 잘 나오고는 있지만 기관에서 샀다 팔았다 합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은 KB금융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고 기관에서 나오는 물량을 소화시키면서 자, 일단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다. 자, 21선을 바로 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봤어요. 조정이 나왔다가 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반등 나와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21선을 돌파해야 제대로 돌파가 나오고 그 이후에 최고의 전고점이었던 요 부근 1번 라인을 돌파를 못해서 이제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저점에서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또 반등 나오게 되면은 자, 요게 2번 고점인데 2번 고점과 동시에 1번 고점도 가격이 비슷한 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KB금융이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특히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미국이에요. 미국에 있는 금리, 미국 금리가 과연 언제 오르냐, 그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금리가 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기준금리 좀 올리니까 엄청나게 또 올려서 엄청난 또 돈을 많이 벌었더구만요. 돈놀이가 최고인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선 돈 꿔주고 돈 받고 돈 꿔주고 돈 받고 대단합니다. 금리가 오르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가 주식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가 그렇게 오르는 게 썩 달갑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겪어야 될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주가가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영향이 빨리 이제 주가에 반영해가지고 흡수할 거 딱 흡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그 다음대로 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르던 말던 왜냐면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오르기 전까지만 주가는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KB금융이라든지 이 은행주들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관련주들은 금리 인상 전까지 미국 금리 기준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전까지만 기대감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반등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KB금융도 오늘 외국인이 들어왔고 기관에서 좀 팔아서 21선 돌파를 못했지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21선 돌파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자, 얘는 반등이 저점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올 듯 하다가 오늘 또 냅다 팔았어요. 자, 이 지금 박스권 하단이 제일 중요한 자리가 바로 요 42,000원 점 부분인데 직전 저점 요 부분인데 자, 여기는 어떻게든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 박스권 이 상단선 전고점이었던 부분 근처까지 올랐다가
다음 날부터 이렇게 쭉 내리는데 요때부터 봐요. 그 전까지 요 딱 이날을 기점으로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전까지는 외국인이 계속 샀어요. 그러다가 요 날서부터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면서 주회장창 팝니다. 다른 금융주들은 또 들어오는데 이 하나금융지주가 외국인들의 지금 집중적인 이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주가가 빨리 반등을 못해요. 하지만 항상 또 요 저점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팔아놓고선 또 저점부터는 또 사요. 왜냐하면 얘네가 항상 그랬어요. 주가가 이렇게 지난 8월달 또 9월달 이럴 때 이 주가가 이렇게 확 내렸을 때 이때부터 외국인이 또 이렇게 싹 들어옵니다. 희한하게 얘네 좀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예, 요 하단까지 내려놓고선 올리고 또 내려놓고선 올리고 내려놓고선 올리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점 부근으로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저점 부근을 지지하는 반등이 한번 나와주기를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딱 들어와 주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부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자, 요 직전 저점이었던 박스권 하단 부근을 지지해 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다 와서 지지받을 때 외국인이 같이 들어왔다. 자, 이러면은 다시 한번 또 멋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이다. 자,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없어서 전 저점까지 또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요 42,000원대 이탈하지 말고 지지해 주면서 다시 한번 또 외국인의 수급 또는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반등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도 오늘 지수가 좀 약하니까 다시 또 이 박스권 하단 49,000원 5만원 위로 빨리 좀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또 49,000원까지 또 왔어요. 예. 다시 한번 또 내일부터 또 양봉이 나오면서 5만원 위로 또 이렇게 올라서 줘야지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내렸다가 올라오게 되면은 5만원 위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쌍바닥의 모습이 되긴 합니다. 예, 단기 쌍바닥으로 49,000원 전저점을 지지하면서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자, 역시 외국인이 오늘은 기관과 더불어서 팔았어요. 자, 이 팔았으니까 또 이제 휘청거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현대건설도 자, 외국인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지금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금 수급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49,000원 깨면 안 되기 때문에 깨지면 올라오다가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이러면 추세가 하락으로 확 접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쪽이 건설주기 때문에 주가가 지수가 밀어가지고 혹 빠진다 하더라도 살짝 빠졌다가 다시 또 5만원대 위로 복귀를 하면서 자, 5만원대만 어쨌든 유지만 시켜주면은 이평선 다 밀집시켜 놓은 다음에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5만원 위로 복귀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12만원대 위로 이렇게 딱 복귀시켜 놓는 요 캔들, 요거 누가 만들었어요? 요거 바로 외국인. 요날 외국인이 30만 주가 넘게 들어왔어요. 평상시보다도 훨씬 많은 물량이 확 들어오면서 12만원대를 지켜야 되겠다는, 요게 깨는 지지라 그랬어요. 깨는 지지 라인을 깼다가 올렸다. 그래서 깨는 지지다라고 했는데 요 깨는 지지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지금 박스권 상단의 꼭지점, 자, 129,000원. 자, 여기를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는 12만원대 위에서 잘 버티고 있다. 자, 여기 이제 버티는 게 잘 버티면서 있어야 또 아빠 뿅 하고 돌파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LG전자는 그나마 12만원 깨져가지고 좀 깨졌다, 이제 어떡하지? 빨리 깨는 지지로 변신해라. 그랬더니 깨는 지지가 되면서 외국인이 들어와 줬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꾸준히 바닥권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또 이 전고점 129,000원 요 거래량 터진 윗꼬리, 항상 제 윗꼬리 꼭지점 부분을 돌파할 때가 좋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쯤 되면 요 13만원대 61선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돌파를 동시에 하면 된다. 자, 그래서 LG전자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12만원대를 지지해 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장이 또 어려워졌습니다. 뭐 장이 지금 정말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저점에서 좀 또 모아가는, 또 수익이 나면 수익을 챙겨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자, 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지금 좀 어려운 종목들 있으시면 위에 문자에 종목명, 또 매수가, 비중, 또 사연이 있으면 사연까지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간 증시 일정표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위에 문자에 리포트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아주 멋지게 만든 직접 제작한 주간 증시 일정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모두 많이 받아가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